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의 숲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온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 4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제 나이는 69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 만에 다시 밟아보는 고국의 땅이었습니다. 손에 든 낡은 여행용 캐리어 하나와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리움만이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받게 될 사회보장연금 월 $1200,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60만 원 정도가 앞으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지요. 40년 전 제가 이 땅을 떠날 때만 해도 한국은 아직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10원, 다방 커피 한 잔이 50원이던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으로 조국이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세월이 물가를 얼마나 바꾸어 놓았을지 피부로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공항을 나서 처음 마주한 현실의 벽은 택시비였습니다. 아저씨, 서울 종로까지 가주세요. 지금 시간 되면 한 4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4만 원이라고요. 미국에서도 택시는 비싼 교통수단이라 생각했는데 한국 택시비가 $30를 훌쩍 넘는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버스표 한 장 주세요. 15,000원입니다. 15,000원. 제가 떠날 때 시내버스비가 15원이었으니 무려 1000배가 오른 셈이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가가 이 정도로 올랐다면 과연 월 16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낼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그럭저럭 소박하게나마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곳 서울에서는 어떨지 설렘보다 걱정이 앞서는 기국길이었습니다. 때는 1983년 제 나이 29이었습니다.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고 거리에는 민주화를 염원하는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던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 것엔 경제난의 파도를 넘지 못하고 문을 닫았고 장남이었던 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은 사실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던 형님 한 분이 먼저 미국에 건너가 자리를 잡고는 저를 초청해 주신 것이지요. 영씨가 여기 와서 딱 몇 년만 고생하면 고향에 금에 환영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를 굳게 믿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 몇 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다시 20년이 되더니 어느새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처음 미국 땅에 내렸을 때 제가 가진 것은 건강한 몸뚱이 하나와 무엇이든 배우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영어는 알파벳만 겨우 아는 수준이었고 내세울 만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으로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5년은 코리아타운의 한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고 손에 쥔 월급은 $800. 그 돈으로 월세 $300짜리 지하 단칸방을 얻고 남는 돈은 모두 고국의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편지에 $200, 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500, 조카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말에 $300씩 붙였습니다. 제 몸은 고됐지만
가족들이 저로 인해 조금이나마 편안해진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계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을 맡게 되었지요. 어설프게나마 영어가 늘고 미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 이래도 재미가 붙었습니다. 월급도 $2,000로 껑충 뛰었고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편지 한 통이 한국에서 날아왔습니다. 맞선을 통해 한 여자를 소개받았고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녀 역시 저처럼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건너와 간호사로 고되게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안 풋풋했던 감정은 깊은 사랑으로 무르익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둘이서 밤낮으로 일해 모은 돈으로 드디어 우리만의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고향집이라는 이름의 그 식당은 저희 부부에게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밤 10시가 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매달 조금씩 불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며 우리는 함께 웃었고 행복했습니다. 식당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우리는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아담한 방 3개짜리 집을 장만했습니다. 내 집 열쇠를 손에 쥐던 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진짜 미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010년 아내가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인생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은 병원비와 치료비로 순식간에 사라졌고 식당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3년간의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제 곁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를 돌보는 3년 동안 저는 식당을 팔았고 애지중지하던 집마저 은행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것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저는 다시 남의 식당 주방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은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이었습니다. 무릎과 허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더 버티다 65세가 되어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월 $1,200. 미국에서는 결코 넉넉하지 않지만 혼자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독한 외로움이 매일 밤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앞에 두고 홀로 저녁을 먹는 날들이 계속되자 문득 잊고 지냈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남은 인생은 고향 땅에서 보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시작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조카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삼촌, 한국 정말 많이 변했어요. 물가는 좀 비싸지만 삼촌 연금이면 충분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조카의 말에 용기를 얻어 40년 만에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2023년 9월, 저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40년 만에 마주할 고국의 모습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종로까지 가는 길에서 본 서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였습니다. 40년 전 제 기억 속에는 없던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었고 도로는 거미줄처럼 넓어졌으며 거리에는 고급 자동차들이 넘쳐났습니다. 아, 내 조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가슴 벅찬 감탄을 하며 창밖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종로에 도착해 처음 구한 숙소는 고시원이었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3만 원. 일주일을 머무니 21만 원이 훌쩍 나갔습니다. 한 달이면 숙박비로만 90만 원 가까이 나간다는 계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서둘러 월세방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에서 보증금 없는 원룸은 월세가 최소 60만 원은 해요. 60만 원이라니요. 40년 전에는 전세금 100만 원이면 서울에서도 꽤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달 월세만 60만 원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월세 55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은 미국에서 살던 집과 비교하면 창고나 다름없었지만 제 처지에는 이마저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진정한 한국 생활의 시작은 밥값이었습니다. 저녁을 해결하러 들어간 동네 백반집 메뉴판 앞에서 저는 또 한 번 말을 잃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8,000원입니다. 8,000원. 제가 떠날 때 300원이었던 김치찌개가 27배나 올라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 3끼를 밖에서 사 먹으면 최소 2만 원, 한 달이면 식비로만 6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55만 원에 식비 60만 원. 이것만 합쳐도 벌써 115만 원. 제 연금 160만 원에서 남는 돈은 45만 원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공과금도 내고 교통비도 쓰고 아플 때 병원도 가야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곧장 마트로 달려가 장을 봤습니다. 쌀 10kg에 3만 원, 계란 한 판에 6천 원, 김치 1kg에 8천 원. 40년 전과 비교하니 대부분의 식료품 가격이 20배에서 30배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직접 밥을 해먹으며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루 2끼만 먹고 전기를 아끼기 위해 불을 끄고 다녔으며 웬만한 거리는 지하철 대신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의료비였습니다. 미국에서부터 먹던 고혈압 약을 타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진료비만 5천 원에 약값 2만 원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으로 거의 비용 부담이 없었는데 한국의 시스템을 전혀 몰랐던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조카야, 한국 물가가 이렇게 비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삼촌 연금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조카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며 동사무소에 가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은 해외 거주 기간이 너무 길어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역시 월 160만 원의 연금이 소득 기준으로 너무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도 빠듯한 160만 원이 소득이 많다는 기준이 되는 이 현실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비상금 3,000달러마저 바닥을 드러내자 저는 일자리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게시판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면 한 달에 약 4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무거운 택배 상자를 옮기다 허리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치료비로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번 40만 원 중 30만 원을 치료비로 써야 하는 상황에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인교회에 나가면 말벗이라도 있었지만 40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는 저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좁은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여 화투를 치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기 들어가서 친구를 사귀어 볼까? 용기를 내어 경로당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저를 낯설어 했지만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 제 사정을 이야기하자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연금 160만 원으로 요즘 세상 살기 얼마나 빡빡해. 우리도 다 비슷비슷해. 낯선 고국 땅에서 다시금 느낀 것은 바로 한국 사람 특유의 정이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과 친해지면서 저는 혼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귀한 정보들을 얻었습니다. 어느 마트가 더 저렴한지, 무료 급식소는 어디에 있는지, 신청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무엇인지 등등. 특히 김 할아버지라는 분이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식이 형님, 영어 잘하시잖아.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 상대로 영어 가르칠 봉사교사를 구한다는데 한번 해보셔. 그분의 추천으로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영어 강좌 보조 교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 30만 원의 작은 수당을 받는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삶에 다시 활력이 생겼습니다. 60대, 70대 학생들이 선생님 덕분에 미국 사는 손주에게 영어로 편지를 쓸 수 있게 됐어요. 해외여행 가서 영어로 주문하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말하며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지 40년 만에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운동은 또 다른 선물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1시간씩 걸으며 허리 건강도 되찾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의 충격과 당황스러움은 이제 희미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물가는 부담스럽지만 절약하는 노하우도 생겼고 작은 수입이나마 생기면서 마음의 여유도 찾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40년 동안 죽어라 고생했는데 내 신세가 이게 뭐야라는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건강하게 내 나라, 내 땅에서 숨쉬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를 받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병원 문턱은 높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려움마저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40년 전 제가 떠났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온기입니다.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경로당 어르신들, 서툰 가르침에도 고마워하는 문화센터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자랑스러워집니다. 가끔 아내와 함께 가꾸던 미국집 앞마당의 장미가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이 제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임을 받아들입니다. 남은 인생, 제가 가진 작은 경험과 지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온기를 나누며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라고 되뇌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내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이것이 4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69살 늙은이의 소박한 행복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